방송에서 지난해 다뤘던 것 같은데 몇 번 다뤘는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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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머니 목소리로 추정되고 도연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재 변호사님, 네. 모르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안타까운 사연인데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강릉시에서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이제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손자 도연 군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1차적으로 모닝 자동차를 추돌한 이후에 또 굉음을 내면서 계속 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 들리더라고요, 좀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손자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참 애처롭게 느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 사고다,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고 당시 기록이 담겨 있는 장치, 사고 기록 장치 EDR에 따르면은 이 사고 당시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운전자인 할머님이 가속 페달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기록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EDR 장치의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번에 지금 재현 시험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19일 실제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차종을 동원해서 이런 EDR 장치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어땠나요? 먼저 애초에 보자면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갑자기 가속이 된 거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EDR 장치에 남아있던 상태로서는 급발진 페달을 밟고서도 이제 속도가 116km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가속 페달을 5초 정도 풀 가속으로 눌러보니까 최대한 140km까지, 130km대까지도 가속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어떤 기록 장치에 남아 있었던 116km 정도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까지 가속을 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풀 가속된 상태까지 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로서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고 지금 특히 이제 변호인단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급발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의 국과수의 기록과는 달리 오조작, 그러니까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조작한 것이 아니라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N으로 놨다가 중립으로 놨다가 드라이버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기어의 변속이 있었다는 부분도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는 있었는데 음성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기어를 변속한 그런 정황,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또 판단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줘야겠지만 이 운전자 부분, 이 할머니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데 이 실험 자체를 이제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쪽 자동차 제조업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고 어떻게 증명이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의 뭐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 이쪽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가 고의가 시를 다 입증할 필요 없이 네.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오히려 제조회사가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미국의 판례도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이 5년 전에 만들어진 데 조항이 8개밖에 없고 입증 책임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저 입증을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오죽하면 저렇게 시험까지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저 정도 시험해가지고 저렇게 가속이 안 나오잖아, 아무리 밟아도요. 이렇다면 이게 저는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는
보상해 주는 게 맞고요. 네.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 본인 차까지 빌려준 시민도 있잖아요. 시민이 저걸 빌려줘서 저 재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진짜 그 어린 생명이 너무 억울하다 싶으니까 자기 차가 망가지도록 이렇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이게 또 그리고 돈도 이게 제조회사 돈으로 이게 시험해야지 왜 돈을 부담시킵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 좀 이게 외국 입법 내에 맞게 전향적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시원 부원장님께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 부분은 참 피의자가 어떻게 다 입증을 합니까? 이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시니까 또 22대 국회에서 할 일이 생겼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대하는 자세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 피해자,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 사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피해자가 증명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법의 정신이라든가 네.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